입시를 묻다. 피기맘. 수능 보시면 이게 국어하고 수학이에요. 자, 요게 파란색 라인이 1등급 라인입니다. 네. 이거 95.2%. 동점자까지 아까 네, 네. 저기 우리 1등급 네. 볼 때 수능에서 예. 4.8%까지 갔잖아요. 네, 네. 이게 딱 맞죠? 딱 맞는 거고. 그 다음에 94.4%까지가 동점이죠. 92점이니까. 네. 자를 수가 없어요. 그 위에서도 안 잘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 몰려 있어. 92에. 예. 93도 없고 94도 없고 96 다음 92로 확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르는 거 여기서밖에 못 잘라요. 네. 심지어 억울한 90점짜리는 와. 100분이 동일한데 2등급인 거예요. 그러네요. 딱 5명. 예.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얼마나 변별력이 없는 거냐면 다 맞은 애가 893명. 하나 틀린 애가 무려 몇 명이냐면 2278명. 두 개 틀린 애가 4800명. 얘네 다 동점입니다. 야. 여기가 의대 컷입니다. 정시 의대 컷. 정시 의대 컷이자 수능 최저 컷이죠. 솔직히 의대를 목표하는데 이 안에 안 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도 이렇게 여기 받으면 가요. 꼭 다 안 맞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어에서 1등급이 네. 91점이에요, 원점수로. 예. 표준 점수로 131인데 얘네가 23,000명입니다. 문제는 이과에서 이 안에 못 드는 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의 공부 비율은 솔직히 국어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가 2022학년도에 맞는 학습 전략이다. 네. 수학을 2시간 하면 국어를 3시간 공부해야 된다. 솔직히 수학은 공부할 범위가 너무 적어졌죠. 너무 적어요. 수원 3단원, 수투 3단원, 미적 3단원. 네. 끝이에요. 9단원. 그 다음에 이게 과학입니다. 네. 물화생지 원. 의대니까 제가 투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원을 보면 작년 물리원이 50점 받은 애가 무려 3%였죠. 만점자가. 네. 예. 하나 틀린 애가 2등급이고. 아니, 여기까지가 네. 네. 90 동점으로 어거지로 1등급을 받았는데 여기까지가 3,900명입니다. 그리고 화학도 47까지 하나 틀린 거. 생물이 하나 틀린 건데 48이야. 3점짜리 틀리면 2등급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지구과학이 무지 어려워가지고 네. 42까지가 1등급이 됐죠. 다 맞은 애가 21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올해 고3들은 지구과학 인원이 좀 줄어서 물화생으로 골고루 분산이 됐어요. 네. 올해 결과 보고 내년에 또 움직이겠죠. 그럼 실제로 의미 있는 건 이 파란색 라인인데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 난이도가 지구과학이랑 물리가 특이 난이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특이 난이도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쉬워가지고 의대 가는 애들이 물리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시 모집에서 100분위로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이게 97.7이 10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아도 손해 보는 거야. 100% 이내. 그렇구나. 네. 지구과학은 1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얘하고 점수가 다 맞았는데도 차이가 나버려. 의대 가는 학생이면 일단 생명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다. 뭐 알 수 그렇진 없죠. 않아. 수능이니까. 유불리에 따라서 네. 다르구나. 내신은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든 1등급을 못 받고 의대를 얘기할 수 없다. 그렇구나. 근데 1등급 받기 제일 어려운 과목이 과학이에요. 과학이네요. 네. 예.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작년에 생물에서 실수로 3점짜리 하나 틀리는 그냥 2등급인 거예요. 네. 그리고 100분위로 몇이 깎였냐면 6%가 깎였어요. 6.2%가.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가산점도 있잖아, 과학이. 야. 그 솔직히 수학과학으로만 보면 과학을 다 맞는 게 수학 다 맞는 것보다 가치가 훨씬 크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분포 봤어요. 네. 자, 요 표는 뭐냐면 제가 만든 표인데 몇 개 틀리면 1등급이 나오냐를 한번 봤습니다. 예. 국어는 아까 91점이 1등급 컷이었잖아요. 그럼 91점이 되려면 4개 틀리면 됩니다. 네. 2점짜리 3개에 3점짜리 하나. 네. 2점짜리 3개, 3점짜리 하나 틀려야지 91로 1등급이고요. 예. 수학 1등급은 2점짜리 2개입니다.
그다음에 화학 1 1등급은 한 개 틀려야지만 돼요. 네. 2개로 넘어가면 2등급입니다. 그리고 생물 1은 심지어 하나가 2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만점이 절박한 과목은 과학입니다. 과학. 특히 이제 수시로 수능 최저를 노리는 친구들 중에 정말 과학에 몰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습량은 얘가 2가 되고 얘네들이 1, 1이 돼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약한 과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있는데 의대를 노린다 치면 대부분 이 위에 있어야지 되는 거죠. 스스로. 그 다음이 이제 감점으로 볼게요. 이거를. 감점은 정시에서 정시 파트죠. 아까 이거는 수시라고 보시면 돼요. 1등급을 어떻게 받냐 이거. 이건 정시인데 정시는 총점으로 가니까 감점이 무지 중요합니다. 근데 국어는 원점수로 감점되는 게 아니잖아요. 표준 점수로 감점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수능 국어 다 맞으면 140이었고 1등급이 131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점된 게 표준 점수로 마이너스 9예요. 마이너스 9입니다. 그리고 이과니까 여긴 가산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원점수는 91이었고 틀린 거는 4개 틀린 겁니다. 근데 수학은 2개 틀린 거예요. 그리고 감점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워낙 다 맞거나 하나 틀린 애가 많아가지고 표준 점수 감점은 3점밖에 안 돼요. 원점수는 4점 감점인데 표점은 3점밖에 감점이 안 되고 2개 틀린 애가 6점밖에 감점이 안 됩니다. 원래는 8점 감점이 돼야 되는데 원점수는 80인데 그렇죠. 표준 점수는 6점밖에 감점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수학은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나 고대처럼 20%밖에 가산점을 안 주는 데는 7.2점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9점 감점인데 얘는 7.2점 감점이고요. 그다음에 연대처럼 150%를 50% 가산점을 주는 데라야지 국어 1등급과 수학 1등급이 동점으로 감점을 당하는 겁니다. 동점으로. 그다음에 인제대나 이런 데는 국영수가 비율이 25, 25, 25로 똑같아. 가산점이 없는 겁니다. 그런 데는 수학을 오히려 하나 더 틀리더라도 국어하고 동점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의대는 간단하잖아요. 서울대, 연대, 뭐 메이저 의대는 마이너스 5예요. 컷이. 마이너스 5. 그러면 예를 들면 국어에서 5점 나갔다.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끝. 이걸로 끝.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국어에서 5점 나가면 2개 틀리는 거네요. 네, 2개 틀린 거죠. 2점 하나, 3점 하나. 이러면 의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의대. 좀 괜찮은 지방의대까지가 마이너스 10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국어 5 틀리고 수학 하나 틀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수학 다 맞고 국어를 1등급 끝에 2등급 받으면 못 가요. 그런 게 벌어지는 거고. 탐구는 감점을 제가 계산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100분위 1로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다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비율로 고3 때 수능을 공부하더라도 무슨 거 위주로 해야 될지 어떤 과목을 위주로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학원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 공부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학원은 수학 위주로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학원은 수원학원 따로, 수투학원 따로, 미적분학원 따로 3개를 다니더라도 집에 와서 공부할 때는 수학 3시간 했으면 국어 3시간 하고 과학을 합해서 적어도 4-5시간 해야 된다. 무슨 비율을 수학 1, 국어 1, 과학 1, 1 합하면 2죠. 그 정도 해야지 의대 가는 학생의 수능 공부다. 내가 뭐 웬만한 공대 가고 싶다 그러면은 수학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의대 가는 학생의 수능 공부 방법은 이공계 그냥 갈 친구들하고 다르다. 그리고 상위권일수록 수학 공부량이 적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 수학은 이미 끝났어. 왜냐하면 2학년 때 수원 수투에서 끝났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오히려 암기 과목 많이 봐야 될 거, 양이 많은 거 위주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수능 공부하는데 수학만 하고 있어. 아, 그럼 쟤 공부 못하는 애구나. 3등급이구나. 얼마나 아직도 못했으면 저걸 할까. 그러니까 의대 가는 학생의 공부 비율은 1대 1대 1이다. 이거를 지켜서 1년을 하면 저는 뭐 의대 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의대는 수능이 이제 몇 개 틀렸느냐 이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틀린 거의 다 만점을 목표로 하는데 틀린 개수로 하면 예. 2개 틀린 게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부터 고대 의대까지 예. 메이저 의대고 예. 3개 틀리면 이제 인서울입니다. 예. 그다음에 4개, 5개까지가 수도권인 거고. 그렇구나. 앞서 그러면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뭐 완전히 추천받을 자신이 없는 내신이면은 과감하게 이제 수능으로 돌려야 된다는데 그쵸. 수능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의대 목표하는 수능은 결국은 이제 그 2개 이상 국어에서 2개 이상 틀리면 가망이 별로 없는 쉽지 않죠. 예 과학에서는 거의 만점을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가성비로 따지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가성비로 보면 저는 시간을 들이면 가장 올라갈 과목 과학. 아 가성비 1위는 과학이고요. 가성비 2위가 국어고 네. 의대 목표인 친구들한테 가성비 제일 떨어지는 게 수학이죠. 왜? 어. 이미 얘네들은 1등급이야. 그래서 하나를 더 맞냐. 네.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예, 예. 여기로 가보죠. 여기로 가보면 가성비가 왜 떨어지냐 하면 내가 96이야. 보통 의대 가는 친구들이 96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다 맞는 게 이제 800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2000명대에서 800등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그 30번 한 문제는 솔직히 맞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나 더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어차피 92 이상인 건 네. 기본이니까. 네. 그래서 수학에서의 의미 있는 건 92가 96이 되는 거. 이거는 가성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88이 92가 되는 가성비는 훨씬 커요. 근데 96이 100이 되는 가성비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과학의 경우는 아직 애들이 준비 정도가 굉장히 미진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2학년 때 내신만 했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수능 유형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면 할수록 확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국어는 가성비가 왜 떨어지냐면 양을 많이 필요로 해요. 시를 10개 읽는 것보단 100개를 읽어봐야 되고 네. 소설 마찬가지고 예. 비문학 지문도 내가 경제 관련된 걸 안 봤으면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이 쌓여야지 네.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양질 전화의 법칙이 일어나는 네. 거니까 네. 실제로는 양이 쌓이기 전엔 가성비가 나타나지 않죠. 국어가 또 자신 없어 하는 학생도 많고 이과에. 뭐 근데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면. 네, 시간을 많이 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학이란 과목이 가장 시간을 들인다고 느는 과목은 아닌 거죠. 저거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머리도 있어야 되는 네. 거고 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뭐 1등급인 친구들이 2점짜리 문제를 계속 외울 이유도 없잖아요. 네. 딱 그 킬러 문제라고 소위 얘기되는 그 유형만 공부하면 되니까 솔직히 공부한 양이 되게 적죠. 그리고 그것만 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어하고 과학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학원 다니는 문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또 네.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들이 수학학원 다 끊고 과학학원만 다니다가 수학 망했어요. 이거 말고 예. 학원은 원래 다니신 대로 다니세요. 국어 하나, 수학 네. 2개 다니셔도 되고요. 과학 하나씩 다니고. 뭐 학원은 그렇게 다니셔도 상관이 네.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자기 공부. 내 공부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보통 재수생들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공부합니다. 고3들이 여전히 오버해서 수학 위주로 공부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제가 수능 공부까지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설명해서 얘기하지 않는, 네. 수학 선생들이 얘기하지 않는 수능 공부법까지.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머리에는 왜 자꾸 수학이 인지되냐 하면 설명회 할 때 수학 선생 하는 거에 주로 다니세요, 엄마들이.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과학원은 주로 수학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다녀서 상담하면 할수록 자꾸 뭘 더 해야 된다고 강박관 념이 생기냐 하면 수학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학원은 그렇게 다니더라도 자기 공부만큼은 네. 확실히 시간 비율을 지켜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일반적으로 듣던 통념을 깨는 하지만 자료로서 입증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가면서 자기 실정에 맞는 그런 전략 확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